자, 수업합시다. 네. 자, 110페이지 볼게요. 다음 주부터 내신이니까 내신 교재랑 프린트 같은 건 잘 챙겨 오시고요. 네. 아시겠죠? 예. 필요한 거는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복은 12시. 그리고 대신이 2시. 아시겠죠? 예. 합시다. 자, 110페이지 볼게요. 나무도 바위돌도 없음 매해라고 하는 작품 나와 있는데요. 자, 나무도 바위돌도 없음 매라고 하는 거 여기 줄긋고요. 숨을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나무도 바위돌도 없음 매해 매개 매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시죠? 맹금류 매개 쫓긴 가토리 안과 가토리라고 하는 거 여기 네모 치시고요. 비교 대상 첫 번째입니다. 가토리는 뭐냐면 까투리. 그래서 그 암컷 꿩을 까투리라고 얘기하죠. 네. 수컷 꿩은 뭐라고 얘기해요? 숫꿩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지 장기. 그럼 그때 얘기했지. 꿩 새끼는 뭐라고요? 병이라고 얘기했잖아. 꺼벙이가 아니고 꺼병이라고. 됐나요? 네. 자, 가토리 안과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실은 배예요. 노도 잃고 노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닷도 잃고 닷을 잃어버렸어요. 닷은 뭔지 아시죠? 네. 밑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배 고정시키는 거. 네. 닷도 잃고 용총도 끊고. 용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돛줄이에요. 돛줄이 뭐냐면 돛이 뭐냐면 그 배에 커다랗게 천 같은 걸로 해가지고 바람 받아가지고 가잖아. 그거를 이제 땡기고 내리고 하는 게 그 돛줄이에요. 돛줄. 그 용총도 끊고 돛대도 꺾고. 그러니까 돛을 걸어놓는 그 나무 굵은 게 이제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돛대도 꺾고 치도 빠지고. 치는 키입니다. 키가 뭐냐면 방향타죠. 방향 잡는 거. 그것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 치고 안개 뒤섞게 잦아진 날에 자욱한 날에 그 안개가 자욱한 날에 갈 길은 천리만이 남은데 사면이 검어 어둡 저뭇이라고 하는 게 저물어서란 얘기예요. 날이 저물어서 천지정막 같이 노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나운 파도를 얘기합니다. 너울성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같이 노을 떴는데 치는데 라는 얘기예요. 사나운 파도가 치는데 수정 만난 도사공의 안과 라고 돼 있죠. 도사공이라고 하는 애 네모 치시고요. 얘가 이제 비교 대상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장 있죠? 네 줄이죠? 대천바다 한가운데 여기서부터 도사공의 안과까지 여기까지 네 줄 통째로 묶어주시고요. 무슨 법 사용됐냐 하면 점칭법. 점점 상황이 안 좋죠. 네. 열거법. 그리고 과장법. 이게 배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무 통나무 띄워놓은 거지. 자, 그래서 점층, 열거, 과장 사용됐고요. 지금 이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사자성어는 뭐가 있을 수 있다? 설상가상.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한다. 이거 뭐예요? 진퇴, 양난. 양난이야, 난. 네. 란이 아니고 난이에요. 네. 자, 그러고 나서요. 엊그제 님 여인 내 아니야. 엊그제 님과 이별한 내 속과 어디다가 가와라리요. 어디다가 비교하겠느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엊그제 님 여인 내 안희야 얻다가 가을하리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서리법과 비교법이 사용된 거야. 서리법, 비교법. 그래서 까투리나 도사공보다 내가 더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자, 계속 보시면요.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볼게요. 창 내고자, 창이라고 하는 거 여기 네모 치시고요. 자, 창은 그래서 여기서 뭐다? 답답함 해소 매개체입니다. 답답함 해소 매개체. 답답함 해소 매개체고요.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라고 되어 있죠. 창 내고자 뒤에서 슬래시, 창을 내고자 뒤에서 슬래시, 이내 가슴에 뒤에서 슬래시, 창 내고자. 자, 이렇게 하면요. 이거 AA, BA 구조죠. 그리고 기발한 발상입니다. 가슴에다 창을 낸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네. 근데 있었어요. 역사상으로, 의학상으로 그 서부 시대 때 어떤 사람이 서부 그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총 뽑아서 탁 쏘고 막 이러잖아. 그 결투를 하다가 여기 빵꾸가 뚫린 거야. 근데 다행이었던 게 그 총알이 여기를 관통해서 등 뒤로 그냥 나간 거야. 이게 박혔으면 수술이 크거든요. 근데 그냥 뚫고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빵꾸가 뚫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의사가 꼬매려고 그랬더니 이놈이 의식이 있는데 자기는 꼬매는 거 싫다고, 안 꼬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미친놈이죠 이것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예요. 그래가지고 안 꼬맸대. 꼬매지 말라고 하도 날개를 쳐서 소독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아물게끔 유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 거야. 이 안을 들여다 보인대. 그래가지고 위장이랑 뭐 이런 게 다 보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음식의 온도에 따라서 위장 색깔이 달라진대요. 진짜로 그거를 관찰을 했대. 그 사람 그 빵꾸가 뚫려 있어가지고 의사들이 계속 그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요 혈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가 무슨 색깔이 되냐면 약간 파란 색깔에 가까워진대요. 그리고 뜨거운 음식, 습 같은 걸 먹으면 뜨끈뜨끈해지니까 혈류량이 많아지잖아. 그래가지고 여기가 뻘개진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관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죠. 아주 드문 일입니다. 변태예요, 변태. 그래서 외국 애들 중에서 좀 변태 같은 애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창 내고자, 이내 가슴은 창 내고자. 고모장지, 새살장지, 이거 다 뭐냐면 다 창문의 그 종류이거나 아니면 창문의 뭐다? 부속품들입니다. 자, 그래서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여기까지가 이제 창문의 종류고요.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쇠라고 하는 거.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쇠, 이게 다 뭐냐면 부속품이에요.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쇠.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 뚝딱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긋고요. 요거 뭐다? 음성 상징어죠.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 두 줄, 고모장지, 새살장지, 여기서부터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까지 두 줄 묶어주시고요. 열거법하고요, 의성법이 사용됐습니다. 의성어 사용됐으면 의성법 사용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해학성을 형성합니다. 해학성. 왜 그러냐면 약간 수다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네. 이따금 하 답답할 째면, 이따금 간간히, 하는 너무, 답답할 째면, 답답할 때면 여다져 볼까 하노라. 여기 마지막 종장 묶어주시고요. 여기서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소망이 들어갑니다. 답답함 해소 소망. 어우 답답해 철컥 하면서 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됐나요?
여태까지 내가 봤던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것 중에서 가이버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가오가이거나. 가이버. 그 생체병기 가이버인가 뭐 제목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만든 그 코어가 있어. 그거를 주인공이 접하면서 갑자기 괴물처럼 변하는 거야 몸이. 그래가지고 얘가 쓰는 그 필살기 중에 하나가 브레스트 파이어거든요. 진짜로 브레스트 파이어예요. 이걸 열어요. 브레스트 파이어 그러면서 이걸 쫙 열어요. 그러면 이게 열려. 그러면서 여기서 푸앙 하면서 뭐가 나가요. 걔 빼고는 여태까지 이거 가슴 여는 애 처음 없어요. 됐나요? 이 화자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창의적이고 기발한 발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요. 다시입니다. 두터비 파리를 물고 라고 하는 작품 나와있죠.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터비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두터비는 그래서 뭐다? 탐관오리입니다. 탐관오리. 탐관오리고요. 파리를 물고. 파리라고 하는 거 여기서 네모 치시고요. 탐관오리한테 잡아먹히는 애죠. 누구예요? 백성이죠. 두터비 파리를 물고 요거 줄굼고요. 착취하고 또는 수탈하고 뭐 이 정도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터비 파리를 물고 착취하고 수탈하고 두어무이 치달아 앉아 똥더미 위에 치달아 앉아서 건너쌈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있거늘. 백송골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요. 백송골 이게 뭐냐면 매입니다. 매. 됐나요? 두터비 잡아먹는 애예요. 맹금류. 그래서 여기서는요. 두터비를 잡아먹는 애. 백송골.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요. 두터비가 만약에 지방관리다라고 하면 얘는 중앙관리가 됩니다. 중앙관리. 첫 번째는 중앙관리. 그게 아니고 두터비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양반들 전체를 얘기한다 그러면요. 양반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두 번째는 그럼 뭘까요? 양반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야. 백송골. 뭘까요? 왕! 꺼져. 됐나요? 왕은요. 조선시대 왕은 찍소리도 못했어요. 찍소리도 못했어요. 만약에 태종 이방원이 장기 집권을 하고 그 아들이 성질이 진짜 거지 같았으면 네 왕권 중심주의로 갔을 겁니다. 근데 세종이 왕이 되면서 충녕대군이 왕이 되면서 신권 중심으로 거의 넘어가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대세예요. 힘이 세. 그러다 보니까 왕이 지랄을 하면요 신하들이 냅두질 않아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한 놈이 그 얘기하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같이 지랄을 하죠. 왕이 어허 왜 이러느냐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면 이제 농성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뭐 하냐면 석고대제하기 시작해요. 석고대제가 뭐냐면 왕 침소가 있으면 왕 침소 바로 앞에서 이 새끼들이 멍석 깔아놓고는 거기서 머리를 풀어 헤쳐요. 그런 다음에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리를요 밤새도록 해요. 왕이 잠을 못 잡니다. 거의 못 자요. 아침에 일어나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우 저 미친 새끼들 그러면서 이렇게 쓱 나와가지고 이제 대전으로 가면 대전으로 가는 길에 신하들이 쫙 깔려 있어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그 지랄하고요. 머리 아파 그러면서 대전에 딱 들어가면 대전 앞에 그 넓잖아. 여기 가봐서 알잖아. 마당. 거기에 허연 옷 입은 선비들이 쫙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지랄하고 있어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근데도 왕이 말 안 듣는다. 그럼 결국 뭐예요? 반정이 일어나죠. 인조반정, 중종반정. 왕 어떻게 됐어요? 갈렸죠. 다 갈려나갔잖아.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됐나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성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성종이 이제
태정태 세조의 밑에인가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성종이 유일한 낙이 뭐였냐 하면 얘가 애니멀 트레이너였어요. 콜렉터였어요. 정확하게는. 그렇게 좋아해. 짐승들. 토끼부터 시작해서 궁궐 안에서 애완동물을 그렇게 많이 길러요. 신하들이 반대했는데도 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매예요. 매. 사냥용 매를 키워가지고 걔를 맨날 먹을 걸 주면서 이렇게 날리고 다시 받고 날리고 받고 막 이랬거든. 근데 성종이 정말 키우고 싶어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 중국 황제한테서 선물이 왔어요. 진상품을 보냈더니 그쪽에서 답례품을 보내거든요. 답례품으로 온 게 뭐냐면 코끼리였어요. 인도에서 걔네가 데리고 온 코끼리를 우리나라로 보낸 거야. 키우라고. 근데 이 코끼리는요 정말 최악의 동물이거든요. 아니 사나운 건 둘째치고 아예 인도 코끼리는 우리가 탈 수 있어요. 인도 코끼리나 저희 동남아 가면 우리 코끼리 타고 트레킹하고 그러잖아. 나도 타봤거든. 타지 마세요. 냄새 나요. 냄새 쩔어요. 진짜 목욕 안 한 지 한 30일 된 노숙자 아저씨하고 같이 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타면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허리 아파요. 덜커덩 하면서 가는데 허리가 진짜 아파요. 인도 코끼리는 착해서 순해서 길들여질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 코끼리는요 절대 안 돼요. 걔들은 성깔이 진짜 더러워요. 그래가지고 근처에 뭐가 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와서 들이받아버려요. 그 등치 큰 애가. 등치도 인도 코끼리는요 작은 편이에요. 우리가 봤을 땐 우와 크다 이러잖아. 아프리카 코끼리에 비하면요 미니멈이에요. 미니미예요. 진짜 귀여워요. 아프리카 코끼리는 진짜 사납고요. 등치 크고요. 부딪히면요 차가 그냥 뒤집어져요. 집차 같은 거는 걔가 와서 그냥 쿵 하고 부딪히면 씨발 뭐야 그러면 걔는 지나가면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사람들 지나가다 어깨빵 하는 것처럼 툭 부딪히면 날아가요. 그냥 집차가 뭐야 이거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냥 밟아요. 이씨 어디서 지금 어깨빵이야 그러면서 성깔 더럽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공격하기 전에 신호가 있어요. 뭐냐면 귀를 펄럭거려요. 귀를 펄럭펄럭거려요. 그러면은 잽싸게 튀어야 돼요. 걔네 속도도 빨라요. 걔네가 우리가 봤을 때는 쿵쿵쿵쿵 하니까 느려 보이잖아. 보폭이 커요. 등치가 크면 보폭이 커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요. 내가 그걸 실감했던 게 혹시 농구 선수 출신인데 방송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하승진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나 그 사람을 공항에서 만났거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걸어가는데 살면서 그런 경험 처음이야. 이렇게 걸어가는데 뭐가 쿵 하면서 지나가는데 뭐야 이 벽은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사람이야. 머리가 없어.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머리가 이쯤에 있는 거야. 머리가 진짜 이쯤에 있어요. 그럼 걸어가는데 걔는 천천히 걸어. 쿵 걷는데 내가 못 쫓아가. 내가 도도도도도도도 하면서 걸어가면 걔는 쿵 하고 그냥 걸어가는데 속도가 나보다 훨씬 빨라요. 코끼리 속도가 그래요. 부딪히면 사망입니다. 됐나요?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 성종이 코끼리를 키우고 싶어 했는데 그게 신하들이 반대해서 못 키워요. 왜? 코끼리는요 하루에 먹어치우는 풀의 양이 얼마냐 하면 소 10마리가 먹는 양을 먹어요. 소 10마리가 먹는 양을. 근데 소는 뭐에라도 쓸 수 있어? 농사에 쓸 수 있잖아. 코끼리는 못 써요.
왜? 얘가 밟고 가면 땅이 딱딱하게 다 굳어요. 하도 눌려가지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못 써먹어. 아니 그래도 이게 황제가 보내준 건데 나 키우고 싶은데 그러면서 성종이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왜? 얘 따뜻한 데서 살던 애잖아.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 겨울에 추워. 얼어 죽어. 아니 되옵니다 그랬더니 얼어 죽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궁궐 안에는 온실이 있었어요. 온실이 있었어요. 아 진짜로 온실이 있었어. 그래서 왕은 한겨울에도 상추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 온실에서 키워서. 그럼 온실을 좀 확장을 해서 걔를 키우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되옵니다 전하. 왜? 그 온실을 유지하는데 땔감이 계속 들어가거든. 근데 걔한테 맞춰주려고 온실을 크게 키우고 그 상태에서 땔감을 계속 넣으면요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 나 키우고 싶다고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전하 동촉 또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지. 결국은 성종이 그거 포기합니다. 성종의 로망이었어요. 성종이 키우고 싶어 했던 두 가지 그 동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낙타, 두 번째가 코끼리였어요. 근데 둘 다 쓸모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다 캔슬됐습니다. 누가 반대해서? 신하들이. 그 양반들은요 왕 별로 안 무서워했어요. 그 요새 전하께서 영 거시기 한 것이 어떻게 좀 한번 해야 되지 않겠소? 그러면은 이제 싹 갈리는 거야. 왕 힘 없어요. 그럼 양반들이 들어왔다는 게 누굴까요? 시 중국 맞아요. 외세입니다. 외세. 중국에서 사신 온다 그러면 애들이 난리가 나요. 뇌물 먹이려고. 왜? 뇌물을 먹여서 어떻게든 자기가 출세하려고. 됐나요? 그래서 심지어는 명나라에서 사신 들어온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그 북쪽 지역에서는요 대대적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호랑이 사냥이 일어납니다. 왜? 중국 애들은 호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호랑이 그 껍데기 벗겨가지고 바치자 진상품으로 난리가 나요. 호랑이 씨가 마를 정도였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두 번째로 백성골은 뭐다? 외세를 상징합니다. 외세. 외세를 상징하고요.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가슴이 끔찍 여기 줄굼고요. 깜짝 놀랐다, 깜놀했다라는 얘기죠. 비굴하죠. 비굴함. 비굴함이 드러나고요.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내렸다가 두어 말에 자빠지고 그래서 똥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장 부분 두 줄 묶어주시고요. 해악성이 드러나죠. 맞잖아. 길 가다가 누가 갑자기 꽈당 하면서 넘어지면 웃기잖아. 나도 한번 해봤어. 언제? 대학교 때. 뛰어가다가 2호선하고 3호선하고 갈아타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을지로 3가. 거기 계단 그 이렇게 그 장애인들 올라가는 데 말고 계단이 있는데 계단으로 가는 게 빨라서 계단을 뛰어 넘어가다가 발끝이 걸린 거야. 그때 내가 막 3계단씩 뛰어 올라가고 막 이랬거든. 그러다가 발끝이 딱 걸린 거야. 걸려가지고 공중에서 붕 떴는데 이 상태로 빠당하면 너무 쪽팔리잖아. 공중에서 몸을 돌려가지고 등으로 떨어졌거든. 떨어졌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구로 구르면서 그냥 바로 일어났어. 쪽팔려가지고. 와, 죽는 줄 알았네. 얼굴 새빨개지고. 자, 어쨌든 간에 계속 보시면요. 모쳐라 라고 돼 있죠. 모쳐라. 여기서부터요. 꺾인 화살표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꺾인 화살표 보내주시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 화자가 전환됩니다. 화자 전환. 화자 전환되고요.
그러니까 제3자에서 누구로 바뀐다? 두꺼비로 바뀌어요. 제3자에서 두꺼비로 바뀝니다. 모쳐라 때마침 날랜 낼시 망정 몸이 날센 나니까 망정이지 애혈질 뻔하게라. 그래서 딴 사람들이었으면 피멍들었어 라는 얘기한 거죠. 날랜 낼시 망정 애혈질 뻔하게라 여기 줄거 두시고요. 아우 나니까 망정이지 남들이었으면 대졌어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뭐 부리는 거야? 허세. 그렇죠. 허세. 허세. 무슨 말을 줄여서 허세예요? 허, 장, 성세입니다. 허장성세 줄여서 허세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요 말을 통해서 풍자하고 있는 거고요. 작품 개관 볼게요. 자, 작품 개관 부분 보시게 되면 가시는요 갈래상으로 사설시조고 성격은 이별가입니다. 이별가 줄굼고요. 주제는요 임의 여인 절망적 슬픔 여기 줄거 두시고요. 자, 특징은요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표현법 여기 줄굼고요. 그래서 화자의 심정을 강조했다. 나시 보시게 되면요 갈래상으로 사설시조입니다. 성격은요 해학적 골계적 여기 줄굼고요. 골계적이다 웃긴다는 얘기예요. 자, 주제는요 삶의 답답함으로부터 여기 줄굼자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여기 줄굼고요. 특징은요 기발한 발상을 통해 기발한 발상 여기 줄굼고요. 그래서 문학성을 획득하고요. 두 번째로 열거법 반복법 여기 줄굼고요. 등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했고요. 자, 다시 보시게 되면요 갈래상으로 사설시조입니다. 자, 성격은요 풍자적 여기 줄굼자 풍자적 우의적 해학적 줄굼고요. 주제는요 탐관오리의 횡포와 허장성세 풍자 여기까지 줄굼고요. 특징은요 우의적 표현 여기 줄굼고요. 이걸 통해 탐관오리의 횡포를 여기 줄굼자 횡포를 풍자 여기 줄굼고요. 자, 1등급 노트 부분 보시게 되면요 가시에서의 표현상의 특징에서 나와 있죠. 자, 화자의 상황 줄굼고요. 다른 구체적인 상황과 비교하여 여기 줄굼자 비교하여 화자의 주관적 심정을 객관화 여기까지 줄굼고요. 다양한 표현 방법 그래서 점층법 여기 줄굼자 점층법 열거법 비교법 과장법 여기 줄굼고요. 이것을 사용하여 임의 여인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강조했다. 자, 관련 한자 성어 보시게 되면요 까투리나 조사공은 나쁜 일에 나쁜 일이 겹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그래서 사면초가 설상가상 여기 줄굼고요. 자, 그리고요 나시 보시게 되면요 발상 및 표현상의 특징 세상살이의 어려움과 고달픔에서 오는 답답한 가슴을 여기 줄굼자 가슴을 꽉 막힌 방 여기까지 줄굼고요. 여기에 빗대고 거기에 창을 달아 여기 줄굼자 창을 달아 답답한 심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여기까지 줄굼고요. 는 기발하고 여기 줄굼자 기발하고 신선한 발상 여기까지 줄굼고요. 이것을 보여주고요. 중장에서 중장 동그라미 치시고요. 구체적인 여기 줄굼자 구체적인 사물을 열거 여기까지 줄굼고요. 함으로써 삶의 괴로움을 강조하면서도 해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해학적 분위기 여기 줄굼고요. 자, 화자의 정서 보시게 되면요 가슴에 구멍을 뚫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답답한 마음을 여기 줄굼자 답답한 마음을 해학과 웃음으로 달래고자 여기까지 줄굼고요. 자, 다시 보시게 되면요 구조상의 특징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화자의 전환 여기 줄굼고요. 초장 중장의 화자 작가입니다. 거기서 종장의 화자는 두터비를 통해 작가의 표현 의도를 반대로 나타냈다. 그래서 풍자적 아이러니 여기 줄굼고요. 자, 시어의 상징적 의미 두꺼비 세모 치시고요. 지방관리 또는 무능한 양반 줄굼고요.
백송골 네모치고 중앙관리 또는 외세 줄굣고요. 자, 파리 네모치시고 힘없는 백성 줄굣고요. 됐나요? 예. 넘어가죠. 아, 뭔가 억울하다. 김송민이랑 노이원이는 꿀 빨고 있을 텐데. 꿀은 아닌 거 같아. 꿀 맞아. 꿀 맞아. 꿀 맞지. 아니 일은 대신 중 애들이 다 하고 아 일은 대신 중에 그래서 그냥 간부 마냥 솔직히 불편한 거 같지 않냐 이거만 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정리 분명히 1학년 애들이 다 하고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지들도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꿀 빠는 것 같은데. 기분 나빠. 자, 넘어가세요. 페이지 154페이지 볼게요. 이중으로. 네, 한중록 나와 있는데 얘는 간간히 나옵니다. 어디에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수능 연계 교재에도 아주 간간히 나와요. 자주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수필 같은 것들이 조금 덜 출제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근데 한중록 뭐 이런 거보다 좀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애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때는 철학적인 내용 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무소유라든가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좀 나와요. 근데 그거 문제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때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수능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수필을 풀 때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연계 교재에 없는 수필을 어디서 가져와요? 끄집어내서. 그런 다음에 그걸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아이씨 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수필들도 꽤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수필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A는 B다라고 해서 본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걸 말을 치환을 시켜요. 문제에서. A랑 C랑 똑같은 뜻을 갖고 있고요. B랑 D랑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말을 바꿔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A는 B이다. 그건 내가 봐도 알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C는 D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쳐다보게 된다고. 선지가 그런 식이에요. 선지가 어려워요. 선지가. 본문보다 선지가 더 어려워요.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어떤 때는 내가 봐도 헷갈려. 뭐야? 뭐라는 거야? 그럼 저도 어떻게 하냐면 안 풀어요. 안 풀고 그냥 지나가요. 2점짜리야. 2점짜리야. 그러면 니네가 생각했을 때는 2점짜리는 무조건 맞춰야 돼 이 생각하잖아. 그 생각으로 접근하면 개피 보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 선배들이 다 그 트랩에 걸려버렸어. 2점짜리니까 그것도 수필이니까 무조건 맞춰야지 그러면서 접근을 하는 거야. 거기서 시간을요. 읽었는데 뭔가 아리까리한데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는 손을 대요. 그러고는 읽었는데 아리까리한데 그러면서 다시 읽어요. 본문을. 얘가 얘고 얘가 얘면 이렇게 되나? 긴가? 민가? 또 읽어요. 긴가? 민가? 또 읽어요. 긴가? 민가? 또 읽어요. 3번 4번 읽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7분 8분을 뺏어 먹습니다. 그 문제에서만. 그 문제 꼴랑 하나에서만 2점짜리가. 그래서 결국은 그 트랩에 걸려서 제가 여태까지 봤던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최악으로 풀었던 친구가 그 문제 하나에 15분을 때려박았어요. 지문 한 개지. 15분을 때려박고 틀렸어요. 의미가 있나요? 맞췄어도 딱히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거 하나 푸느라고 뒤에 나오는 다른 지문을 아예 통으로 날렸어요. 못 읽었어. 못 읽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틀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문제 구성도 이런 식으로 내요. 어떻게 내냐면 현대 소설이 연계가 잘 안 되거든요. 현대 소설을 수능에서 연계를 잘 안 시켜요. 6월, 9월에서는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잘 안 시켜요. 구성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현대시 아니면 고전시하고 고전 수필을 같이 내요. 그리고 이게 어렵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말이 잘 변환시킨 게. 뭐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읽다가 시간을 다 보낸 거야. 그러면 큰일 났다. 그러면서 페이지를 딱 넘기면 그때 현대소설이 나와요. 근데 이 현대소설 연계 안 된다고 그랬잖아. 모르는 내용이야. 안 읽으면 못 풀게 만들어놨어요. 뚜앗 하면서 못 읽어. 시간 없어 그러면서 멘탈 파사삭 찍는 거야 다. 에이씨 봐 모르겠다. 됐나요? 그렇게 내버려요. 그러니까 멘탈이 파사삭 하면서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점수를 최악의 경우에는 현대소설 5문제 나왔다. 그리고 그 고전 수필 2점짜리 하나. 그러면 걔네 그냥 다 날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12점 정도가 그냥 날아가고 시작해요. 그럼 남들한테는 100점 만점 시험인데 나한테는 몇 점 만점 시험이야? 88점 만점이죠. 3등급 목소리. 88점 확정이에요. 근데 봐봐. 그 2점짜리 문제 딱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버려. 그러고는 뒤에 있는 소설 읽었어. 그래가지고 풀었어. 그러면 나는 2점만 날린 거잖아. 그럼 나한테는 몇 점 만점이야? 98점 만점 시험이 되는 거죠. 근데 현대 소설에서는 3점짜리 하나 꼭 들어가거든요. 그럼 87점 만점 시험이랑 98점 만점 시험이랑 너는 뭘 볼래? 98점. 그래. 버려야 돼.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버려. 됐어?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등급이 1등급이 절대 나올 수 없는 애들이 있어. 딱 봤을 때 많이 힘든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걔들한테는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3점 다 버려. 네? 3점 다 버리라고. 3점은 그냥 찍어. 그렇게 해도 점수 나와요. 왜? 자, 봐. 독서 지문이 먼저 나와요. 네. 독서 지문 그것도 독서 이론 관련돼 있는 게 나와. 여기서 3점짜리 하나. 그 다음에 복합 지문. 네. 요게 나오는데 독서 여기서 3점짜리 하나. 그 다음에 네 문제짜리 지문이 2개가 나와요. 과학이나 기술이나 뭐 이런 거 나와. 3점 지워. 버려. 또 3점 버려. 그 다음에 문학. 문학에서도 3점 버려. 37에 21. 79점이지. 근데 찍었어. 찍어서 거기서 한 2개 맞았어. 85점이지. 얘는 이게 더 잘 나와. 85. 난 그래서 그 버리라고 그래요. 그냥 다 버리고 시작해. 근데 독서 지문 있잖아. 독서 지문에서 독서 이론 3문제짜리 있잖아. 얘는요. 나 이거 빨리 풀어야 돼. 생각만 안 하고 천천히 읽고 풀잖아. 이거 3점짜리 맞아요. 안 어려워 얘는. 나머지 독서 지문에서 3점짜리 3개 있잖아. 얘네는 좀 어려울 수 있어. 버려. 찍어서 하느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하나 맞을 수 있어. 됐어? 그럼 아까 7개 문제 버리라고 했잖아. 7개 중에서 몇 개 지금 맞췄어? 나 지금 2개 맞췄잖아. 그럼 5개 남았잖아. 찍어. 5개 중에 하나 못 맞추겠어? 한 번으로 다 밀라고. 3번이면 3번, 2번이면 2번, 4번이면 4번 밀어. 하나는 맞겠지.
안 맞으면 하나님이 날 버린 거야. 버림받은 인생 어떻게 해? 방법 없지. 야, 하나 맞췄어 또. 그럼 아까 85점이었잖아. 좋았어. 88점 되잖아. 이렇게만 돼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요새 들어선 저쪽에 기숙학원 다닐 때는 답이 없는 애들이 많았거든. 5등급도 안 나온 애들이 많았거든. 걔들한테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 그냥 찍어. 읽어서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패스. 그냥 찍어. 맞춰. 그럼 돼. 근데 그렇게 해서 3등급 나온 애가 있어. 그렇게 해서 3등급 나온 애가 있어. 수능. 저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또 2등급 나온 애가 하나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애들 이제 입시 끝나고 나면 걔네들은 미술하니까 불쌍한 애들이야. 예체능하는 애들, 특히나 미대 애들이 제일 불쌍해. 체육하는 애들은 간간히 술도 처먹고요. 그 선생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술 먹이고 고기 먹이고 막 이래. 미대 애들은 아침 8시부터 시작해. 아침 8시부터 그림 그리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그려. 중간에 밥 처먹는 시간 30분 빼고는 계속 그림만 그려. 30분 딱 2번 빼고는. 불쌍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주위에 예체능 그림 그린다 그러면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고 안아줘. 알았지? 아유, 친구야 고생해 그러면서. 그리고 걔네 입시 2월 추합까지 다 기다려야 되거든 걔들. 추합 최종 합이 언제 끝나냐 하면 2월 19일 18일 날 끝나요. 그때까지 똥줄 타는 거야. 그 사이에 술 먹으러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못 다녀요. 엄마 눈치 보여서. 예, 너 이번에 시험 본 서경대 붙었니? 아니, 예비 합격 150번.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엄마 이렇게 돌아서면 애가 막 울먹울먹해. 불쌍한 애들이. 그러니까 걔들 입시 끝나면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고 소주 한 잔 사줘. 그래야 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애가 계속 떨어. 막 시험 볼 때마다 막 선생님 저 등급 안 나오면 어떡하죠? 4등급 나오면 어떡하죠? 모의고사 봤는데 4등급 나왔거든. 선생님 저 어떡하죠? 잘 볼 거요. 신경 쓰지 마. 한번 뭐 미끄러질 수도 있지. 그때 어떡하죠? 계속 그랬는데 너 수능에서 너 이 새끼야 너 만약에 성적 잘 나오면 어쩔 건데? 뭐? 그랬더니 얘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 잘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근데 괜히 불쌍해가지고 내가 그 미술 그 실기 준비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갔어. 가가지고 이제 애들 응원한다고 하나씩 쫙 다 돌렸어. 근데 걔가 쫓아나오더라고. 선생님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뭘 그랬더니 모른 척했어. 들었거든 이미. 저 국어 이러더라고. 걔 국어 이 떴어요. 날랐어 수능날. 확 하면서 그래가지고 야씨 대단하다 너 그러면서 영어도 3등급, 국어 2등급, 탐구도 2등급 이 정도면 날른 거예요 진짜 예체능에서. 근데 실기에서 말아먹었어. 걔네 엄마 열받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실기 선생님들한테 쌍욕하고 막 장난 아니었대. 학과에서 점수 빼면 뭐하냐, 당신들이 망쳐놓는데 막 난리를 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입시 설명회 딱 갔는데 안타깝게도 이 학생은 학과 쪽에서 좀 입시 전략을 잘못 세운 바람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개새끼가 죽으려고 10월 새끼가 그러면서 내가 진짜 입도 안 움직이고 욕했어. 개새끼 10월 새끼야 나가 지가 개새끼야 그러면서 내 옆에 앉아있던 그 합격생 학생들이 선생님 무서워요 그러는데 내가 뭘 개새끼야 그러면서 입모양도 안 움직이고 얘기했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근데 어쨌든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다 맞춘다 생각하지 마. 알았지? 예. 그런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언제? 모의고사 때. 됐나요? 네. 이제 우리 모의고사는 다 끝났죠. 겨울방학부터. 네.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고3 거 쭉 뿌립니다. 그렇죠. 계속 푸시면서 이제 뜨거운 맛을 보셔야 돼요. 고3 거 생각보다 화끈한 맛입니다. 잘 안 풀려요. 고1, 2거에 비해서 안 읽혀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됐나요? 예전엔 제가 2학년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들어갈 때 그때 3학년 걸 많이 뿌렸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애들이 풀면서 처음에는 막 오 그러면서 막 호들갑 떨어. 선생님 점수가 안 나요 그러면서. 3학년 올라갈 때쯤 되면 애들이 내성이 생기더라고. 아, 씨발 또 안 나왔네. 그러면서 막 이런 거 처음 봤어. 그러면서 잘 나왔네. 그거. 뭐지 이 새끼들은 그러면서 아, 씨발 어려웠어. 그러면서 막 이런 식이야. 지금 뭐야 얘네들 왜 내성이 생기지? 그래가지고 미리 안 줍니다 요새는. 성성이 오르는 게 아니라 내성이에요. 내성이 생겨.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적은 안 오르는데 아씨 또 안 나왔어. 그렇지 뭐 그냥 고3 꽤 어려워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 그래가지고 신기한 놈들인데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지나갔었거든. 그래서 내성 생기지 말라고 요번 내신 끝남과 동시에 고3 거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좀 예전 거부터 해가지고 아주 예전 것 말고 한 10년? 10년 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슬슬 올라오다 보면 이제 글을 읽는 법부터 해서 좀 감이 잡힐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월 되기 전에는 이제 근년도 걸로 좀 해서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 때는 좀 성적을 좀 뺄 수 있게. 그리고 3모 때 성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모, 구모, 그렇지. 6모, 9모가 중요해요. 평가원. 6모, 9모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6모 때 3등급 정도 찍으시고요. 9모 때 3등급 찍으세요. 그럼 수능 때 2등급 나와요. 아 진짜야. 2등급 찍으면 2등급 찍으면 수능 때 1등급 나올 수도 있어. 쉽진 않아요. 그렇죠. 우아래로 치기 때문에. 특히나 왜 그러냐면 6모 때는 누가 들어온다? 재수생, N수생이 들어와요. 반수생. 9모 때는 반수생이 기어 들어와요. 반수 그거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휴학 때리고. 아, 근데 요새는 그게 하도 애들이 그 지랄하니까 학교 측에서는 일단 뽑았잖아. 그러면은 자기네들 머릿속에는 예산이 잡히잖아. 아 지금 인원수가 어떻게 되니까 학교 운영비도 이 정도 빼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지들이 다 세워놨을 거 아니야. 근데 반수가 왕창 늘면서 이게 자기네 생각대로 안 돌아가는 거야. 분명히 1,000억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분배를 했는데 1,000억이 아니야. 그 해가 끝날 때쯤 되면 한 800억? 700억?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왜? 반수한 애들이 학교가 업그레이드 돼버리면 다 글로 올라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바뀌었어. 몇몇 학교는요. 아 이거 알아보시고 학교를 지원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몇몇 학교는 1년을 다녀야지만 휴학을 시켜줘요. 1년을 다녀야지만. 어떤 학교는 1년 반 다녀야지만 휴학을 시켜줘요. 단 군대 입대랑 관련이 있으면은 휴학을 빨리 시켜줘요. 군대 입대랑 관련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관련 서류가 있어야지. 예를 들면
영장. 신고. 아니 신검 필요 없어. 신검 니네 고3 때 하나? 요새 그렇다는데? 신검은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왜? 신체 검사하고 언제 군대 가는지 그거는 내가 신청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근데 영장이 나왔어. 몇 월 며칠까지 입대하세요. 이거는 딱 방법이요. 어떻게 한다? 학업을 핑계로 유예시키거나. 이게 학업 핑계로 유예시키는 게 2번인가 가능할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 집에 뭐 안 좋은 일 있어서 유예시키거나. 됐어? 근데 이거는 되게 힘들어요. 친족 그거기 때문에 뭐 아버지 어머니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그러니까 뭐 몸이 아프셔서 간호를 해야 되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 나밖에. 그러면 이럴 때도 유예는 가능해요. 그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그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뭐 유학 가는 거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갔다가 오면 그냥 바로 일로와 이 개새끼야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요. 머리끄댕이 잡고 일로와 하면서. 그럼 유학 또 가야 돼. 근데 30살 넘어가기 전에 다시 나와요. 무조건 만 30세 때는 입대해야 돼요. 만 30세 미만 입대입니다. 됐나요? 그거 말고는 휴학 요새 잘 안 받아줘요. 원래는 휴학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대를 미쳤나봐. 등록하고 계약하자마자 휴학하는 애들도 많았어요. 휴학하고 그럼 얘는 스테이가 되잖아, 시간이. 그럼 그 상태에서 등록금은 넣어놓은 상태고. 근데 알아두세요. 반수해가지고 합격해서 학교 옮기잖아? 이거 등록금 안 돌려줘요? 학교가 먹는 거예요. 맞잖아. 맞죠. 이미 시작했으니까. 이거 먹고 시작이에요. 돌려주세요. 안 줘요. 내가 돌려받아봐서 알아. 학교 등록했다가 나 재수하려고 딱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재수를 하는데, 학교 가서 그래서 등록금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는 거야. 돌려달라고 3월 2일 날 갔어. 3월 2일 날. 그때가 이제 계약일? 그래가지고 3월 2일 날 가서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는 거야. 왜 안 주냐고 그랬더니 학사 일정 시작했다고. 근데 그때가 몇 시였냐 하면 9시부터 수업이잖아. 입학식도 9시부터예요. 8시 8시 조금 넘었을 때거든. 그래가지고 무슨 학사 일정을 시작했냐고 그랬더니 지금 3월 2일 아니냐고, 무슨 개소리냐고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이씨 개소리 하지 말라고, 입학식도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뭔 소리 하냐고, 아직 시작 안 했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막 난리 치고 진짜 지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입학처장이 오더니 무슨 일이야?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환불해달라고 그러는데 막 내가 계속 얼굴 시뻘게 져가지고 막 방방 뜨고 막 지랄을 했더니 좋아 씨발 시끄러 주고 추합 아무나 빨리 연락하라고. 그래가지고 누구 하나가 됐을 거야. 3월에 추워. 3월에 좀 3월에 추합. 그 기하시고 건국대 거기 그 건국대였어요. 시끄러. 조용히 해. 공부대 3월 추워. 닥쳐라.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요새는 되게 엄격해요. 그게 반수를 잘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방법이 또 하나 있는 게, 군대 입대 말고 그거 있어요. 그 병. 근데 그 뭐가 필요하냐면 의사 소견서가 필요해요. 의사 소견서. 조금 비싸요. 그리고 엔간에선 잘 안 띄워줘요. 보험도 안 되고. 왜냐하면은 이거 소견서 띄워가지고 보험 사기치고 막 이런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요새 잘 안 띄워줘요. 진짜로 아프지 않은 이상. 그러면 하나의 방법이 있죠. 편법. 시간. 녹음되면 안 되는데. 잠깐 끄고
알아서 들어. 미친이다. 좀 그런 사람이 끊어주면 가능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잘 안 돼요. 아주 그거 내고 이제 치료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1년 정도 휴학하고 그렇게 해서 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다니고 반수하는 애들도 있어요. 한 학기 다니고. 어째서? 한 학기 다니고는 가능한 학교들도 몇 개 있기 때문에 물론 학교 생활을 개판으로 하죠. 학점이 후덜덜이에요. 학교도 잘 안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가서 분명히 뭐 건축학개론 뭐 이런 거 배우잖아. 건축학과 갔어. 건축학개론 책을 펴놓고 그 옆에다가 수능 특강을 갖다 놓고 수능 특강을 풀고 있어요. 대학교 무슨 그럼 애들이 힐끔힐끔 봐. 그러면서 뭐야 저 새끼 반수하려나 봐. 그러면서 지들끼리 얘기해. 교수가 띡 보면 뭐야 저 새끼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죠. 내 수업이 이렇게 재미가 없나? 수능 특강보다 못한가? 막 이러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잠깐 가르쳤던 친구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서강대학교 다니던 친구인데 서울이야 반주. 근데 서강대인데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서강대밖에 못 다닌다는 게 좀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연대 고대를 갈아타볼까 해가지고 다시 준비한 친구가 있었어요. 걔는 아마 이번에 안 되면 군대 갈 거야. 아 군대 안 간 상태. 도망가는 거지. 아. 뭐 군대에서 수능 특강 공부하는 애들도 좀 있어. 군수생. 군재수. 저는 경장 때 말고는 아니야. 요새는 군대가 널널해서 아 일과 끝나면은 5시 넘어가면 일과 끝나면 좀 편하대 요새는. 몰라 나는. 난 갔다 온 지가 좀 돼서 25년 됐나? 네. 2000년. 네. 거기 뭐 독서실 같은 게 있나요? 아? 독서실 같은 게 있나요? 없어요. 아 제 싸지면 그냥 생활관에서. 그냥 자기 생활관에서 그 책상 펴놓고는 그냥 밥상인지 책상인지 뭐 그 펴놓고는 거기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핸드폰 인터넷. 그리고 그 시간 되면 이제 5시 넘어가면 핸드폰 주니까 그걸로 EBS 보고 싸즈방 가서 보든지 인강 보든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도 군대에서 전화가 왔어. 뭐지 이 번호는 모르는데 그러는데 받았어. 여보세요 그랬더니 충성 그러는 거야. 그러죠. 뭐야 이 새끼 사기꾼이야? 그런 다음에 누구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누굽니다. 그러죠. 오랜만. 왜? 그랬더니 저 지금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저 지금 수능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친 거야?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랬더니 24입니다. 좀 군대를 좀 늦게 갔어. 근데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선생님 감각의 전이가 뭡니까? 개스키가 전화해가지고 지랄이네. 그래가지고 감각의 전이 콩감각. 그랬더니 에? 그게 그겁니까? 감사합니다. 전화 끊더라고. 군대 가서야 깨달았대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미친놈이지. 에이. 24살에 군재수 하는데 감각의 전이를 모르면 많이 심각한 거죠. 됐나요? 자, 154페이지 한중록 볼게요. 여기 보면 해경궁 홍씨가 썼다라고 돼 있는데 해경궁 홍씨는 누구 마누라? 사도세자. 그렇지, 사도세자죠. 근데 여기서는 되게 자기가 불쌍한 여자인 것처럼 그려놔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해경궁 홍씨는요, 굉장히 야욕이 강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왕위에 올려서 자기가 뒤에서 좀 이렇게 세도를 부리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무산이 됐죠. 사도세자가 마탱이가 가면서. 그래서 바로 갈아타요. 누구로? 정조로 왜 갈아타? 자기 시아버지인데 집안을 무슨 개족보로 만들고 있어. 아들로. 네, 아들 정조지.
정조로 갈아탑니다. 됐나요? 그 정조라고 말했는데. 영조라고 안 했어? 정조라고. 아 정조라고 그랬어? 영조로 맞아요. 갈아타면 정조. 네, 깜짝 놀랐네. 아버지가 한다고. 네, 정조로 갈아탑니다. 바로. 네. 그래서 정조한테 진짜 모든 걸 다 쏟아요. 근데 정조도 그래서 할아버지 눈치 엄청 보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인 건 맞는데 조금만 삔또가 어긋나도 바로 할아버지 눈 밖으로 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누굴 보면서? 자기 아빠 보면서. 사도세자도 바보는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요. 근데 문제는 영조의 눈에는 차진 않았던 거예요. 약간 우유부단한 게 있어서. 그리고 영조라면 나라면 이렇게 결정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 A, B 두 안이 있으면 나는 A. 그러면 사도세자는 B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빙신이 이게 죽으려고. 아주 너 꺼져. 쳐버립니다. 근데 그 쳐내고 나서부터 이제 애가 맛이 간 거지. 헤 아빠한테 버림받았다. 그러고는 이제 나중 돼서는 정신착란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뭐한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죠. 실제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첩이 있었어요. 후궁. 됐나요? 왕도 안 된 게 후궁이 있었어. 문제는 해경궁 홍씨도 몰랐어요. 후궁이 있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 버리고 누구한테 갈아탔다고? 정조 코인으로 갈아탔잖아. 정조 코인 떡상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면서 계속 정조만 바라본 거지. 그래서 사도세자가 침소에 들지 않은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몰라요. 사도세자의 침전에 들질 않았어요. 사도세자가. 이때 당시에 사도세자가 가장 의지했던 게 할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조 위에 아마 순조였나 그랬을 거야. 아마 순조 마누라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순종인가 순조인가 뭐 그래. 어쨌든 경종인가 김각인가 하다. 어쨌든 경종 맞지. 경종 마누라였던 사람이. 그러니까 영조한테는 어떻게 보면 형수예요. 정확하게는 의붓 엄마인데 형수예요. 정확하게는 원래는. 왜? 경종이 후사가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양아들을 들이십시오라고 했는데 얘가 이렇게 쓱 보다가 나는 얘 그러면서 컨택한 게 하필이면 사촌 동생쯤 되는 영조를 자기 양아들로 들여요. 개판 난 거죠. 개족보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 윗대 왕의 아내이기 때문에 영조도 이 사람한테는 터치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사도세자가 그래서 영조한테 욕먹고 상처받으면 항상 뿌앵 하면서 갔던 게 누구냐면 그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찾아가서는 이제 위로받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는 얘가 엄청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서 할머니 침전에 자꾸 찾아간 거야. 사람은 없는데. 근데 거기 가서 할머니하고 있을 때 같이 시간을 같이 보냈던 그 궁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궁녀한테 마음을 뺏긴 거야. 푸근함을 느낀 거지. 그러면서 그 궁녀하고 그 침전에서 신혼살림을 차립니다. 근데 해경궁 홍씨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외박한 지가 2년 됐네? 왜 안 들어와? 그런 다음에 뒤지다가 궁 안에 없어. 아무리 뒤져도.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침전에 딱 갔는데 그 침전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지. 둘 사이에서 애기까지 태어났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해경궁 홍씨가. 얼마나 남편한테 관심이 없었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도세자가 폐위당하잖아. 폐위당하면요 뭐 한다? 그 가족들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궁에서 쫓겨납니다. 정조랑 이제 해경궁 홍씨랑 쫓겨나서 사택에 가 있다가
영조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후사를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만들라 그러면 사망이야 사망. 그러니까 내 뒤를 이은 애는 정조밖에 없다라고 해서 정조를 신하들이 반대하는데도 끌고 와요. 그런 다음에 자기 후계자로 왕세자로 책봉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선 정조가 이제 영조 죽고 나서 이제 즉위를 하게 되죠. 즉위했을 때 그때 계속 따라다닌 꼬리표가 뭐냐면 죄인의 아들, 사도세자의 아들 그러면서 계속 욕을 먹은 거야. 뭐만 하면은 죄인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정조도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해경궁 홍씨의 가문이 세도를 부리고 있었거든. 홍씨 집안이. 근데 정적들이 이걸 냅두질 않은 거지. 공격을 한 거야. 죄인의 아내의 집안에서 어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상소문이 빗발을 친 거지. 그래가지고 유배가고 그리고 그 애네들 죽이라고 사형 내리라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해경궁 씨가 자기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나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들 살려주세요라는 의미로 쓴 게 한중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여인이에요. 내가 그때 우리 남편 죽을 때 진짜 눈물이 피눈물이 찡찡거리면서 썼어요. 됐나요?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근데. 됐나요? 역사적 사실을 따져보면 굉장히 야욕이 컸던 여자입니다. 자, 그래서 한중록 볼게요. 자, 그날이 이제 영조 38년이에요. 그날 나를 덕성합으로 오라 하오시니 누가 사도세자가 오라고 했대요. 그때 오정즈음이나 되는데 호련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호련 까치가 수를 모르게 경춘전을 애워싸고 우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불길한 일을 암시하는 겁니다. 불길한 일 암시. 실제로 사람 많이 죽을 때 저희 경복궁에서 까치랑 까마귀가 엄청 모여서 울었다 그래요.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태종 이방원하고 세조. 세조 때 그렇게 까마귀가 많았대요. 그래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지붕을 가득 까맣게 채워놓고 계속 울었대요. 밤낮 없이. 그래서 저기선 도저히 못 자겠다 그래서 도망가서 잔 게 창덕궁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실제 생활은 그 두 사람은 창덕궁에서 많이 했다고 그래요. 자, 계속 보시면요. 그는 어인 증절언고 고이하여 그때 세손이 세손 네모치시고요. 누구야? 정조. 세손이 환경전에 겨우신지라 내 마음이 황황한 중 세손 몸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세손 몸이 어찌 될 줄 몰라 그리 나려가 세손 나려 아무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 천만 당부하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유언이에요. 유언. 자기가 이제 얘기했잖아. 사도세자가 자기가 사랑했던 그 궁녀까지도 나중에는요 광증이 돌아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거든요. 마누라라고 그러면 안 죽이겠냐고. 그러니까 나도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됐어? 자, 계속 보시면요. 아무리 할 줄을 모르더니 거동이 지체하여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거동이 지체하여 미시후나 휘경전으로 오시는 말이 있더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조가 행차한다는 얘기예요. 영조가 행차. 근데 영조가 행차해서 뭐한다? 사도세자를 폐위시켜버립니다.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그리할 때 소조에서 소조라고 하는 거 여기 네모치시고요. 이게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 줄긋고요. 나를 덕성합으로 오라 재촉하오시기 가 배우니 그 장하신 기운과 부호하신 언사도 아니게 오시고 고개를 숙여 침사상량하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침사상량하야 벽에 의지하야 앉아게 오신데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위기감을 느낀 거죠.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낀 거야. 사도세자도. 안색을 나오사 혈기 감아오시고 나를 보시니 응당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응당 화증을 내오셔 오작지 아니하실 듯 내 명이 그리 마치일 줄 스스로 염려하야 세 손을 경계 부탁하고 왔더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홍씨가 여기서요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홍씨가 죽음을 각오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도세자는 병증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거고요. 사기 생각과 다루셔 날다려 하시되 나에게 말씀을 하시되 아마도 고이하니 이상하니 아마도 느낌이 이상하니 자네는 조이 살겠네. 자네는 충분히 살겠네. 그 뜻들이 무서워해. 그 뜻들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치시고요. 이게 뭐냐면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죠.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시기 내 눈물을 들이워 말없이 허황하여 손을 비비고 앉았더니 중략하고 나서요. 다 그리할제 날이 늦고 재촉하여 나아가시니 대조께서 대조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시고 이게 누구야? 영조. 휘령전에 좌하시고 휘령전에 앉으시고 칼을 안으시고 두 달이 오시며 그 처분을 하시게 되니 그 처분이라고 하는 거 여기 세모치시고요. 뒤주형입니다. 뒤주형. 자, 중략된 부분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요. 이 사도세자가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예감을 하고요. 그래서 해경궁 홍씨한테 뭘 가져오라고 하냐면 이 정조가 쓰는 겨울 모자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복 그 겨울 모자? 여기 안에 털 달려가지고 그 모자를 가져오라고 시켜요. 그랬더니 이제 해경궁 홍씨가 아니 당신 거 쓰면 되지 왜 조그만한 애기 걸 가져오라고 하냐 라고 얘기했는데 사도세자의 의도를 몰랐던 거지. 사도세자는요 그 모자를 일부러 위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보여주려고 한 거야. 누구한테? 영조한테. 나 정조 아빠예요. 아버지께서 저를 죽이시면 아니면 저를 패하시면 저희 아들 죄인 됩니다. 당신 손자를 죄인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이거를 각인시키려고 일부러 그걸 가져오라고 그래요. 근데 해경궁 씨는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지. 그래서 안 가져와요. 당신 거 쓰면 되지 왜 그러냐? 라고 딱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사도세자가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대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되는. 그러고 나서 이제 영조가 온 거예요. 자, 그 처분을 하시게 되니 차마 망극하니 이 경상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 경상을 내 차마 기록하리요 섭고 섭도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과거 일에 대한 현재의 심회가 되겠습니다. 과거 일에 대한 현재의 심회. 자, 그러고 나서 나가시면 누가? 사도세자가 나가며 즉시 대조께서는 엄노하신 성음이 들리오니 휘령전이 덕성합과 머지아니하니 담 밑에 사람을 보내어 보니 벌써 용포를 벗고 여기 세모 치시고요. 이게 뭐야? 폐위된 거예요. 알아두세요. 용포 딱 보면 용이 앞뒤로 있는 게 왕이에요. 세자는 앞에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뒤로 해가지고 입고 다닌다? 그럼 얘는 영모를 꿈꾸고 있다. 아니면은 왕위를 뺏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용포를 벗고 없대요. 겨우시더라 하니 대처분이 오신 줄 알고 대처분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이게 뭐예요? 폐위예요. 폐위. 대처분이 오신 줄 알고 천지만극하여 흉장이 북렬하는지라 개 있어 거기에 있어 부질없어 세손 겨신대로 세손은 환경전에 있죠. 환경전으로 와
서로 붙들고 아모리 할 줄을 모르더니 신시 전우즈음에 내관이 들어와 밭소주방에 쌀 담는 괴가 뭐예요? 뒤주죠? 쌀 담는 괴를 내라 한다 하니 어찐 말인고 황황하여 내지 못하고 세손궁이라고 하는 거 여기 네모 치시고요. 이게 누구? 정조. 자, 세손궁이 망극한 거조가 있는 줄 알고 망극한 거조 여기 세모 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정적인 조치죠. 부정적 조치가 있는 줄 알고 뒤주형이야, 뒤주형. 문정전에 들어가 아비를 살려주옵소서 하니 대조께서 나가라 어미하오시니 나와 왕자 제실에 앉아 계시니 내 그때 정경이야 고금 천지간에 없으니 새 손을 내어 보내고 1월이 회색하니 여기 줄곧고요. 홍씨의 심리입니다. 홍씨의 심리.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죠. 내 일시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내 일시나 세상에 머물 마음이 있으리오 칼을 들어 명을 결단하려 하더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결시도로 한 거죠. 자결시도. 방인의 아슴을 인하여 옆에 있던 사람이 빼앗아서 뜻같지 못하고 다시 죽고자 하되 촌철이 없으니 못하고 숙문당으로 말매아마 휘령전에 가는 건복문이라 하는 문 밑에를 가니 아무것도 베지 아니고 다만 대조께서 칼 두다리오시는 소리와 소조께서 아바님 잘못하였사오니 이제는 하라 하옵시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잘 들을 것이니 이리 마오소서 여기 줄곧고요. 이게 뭔 소리야? 뒤주에 가두지 마세요 라는 얘기예요. 뒤주에 가두지 말라. 근데 처음부터 못 박아서 이렇게 못 나오게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뒤주에 집어넣고 뚜껑만 닫아놨대요. 근데 그랬더니 이 인간이 계속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니 세자전하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 똥 마려서 화장실 그러면서 갔다 온 거야. 그랬더니 또 들어가 있다가 또 좀 이따 나와. 그랬더니 왜 나오십니까? 또 그랬더니 목말라서 물? 그런 다음에 또 물 마시고 또 들어가. 또 나와. 그랬더니 저 안에 답답해.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게 누구야? 영조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영조가 어찌 벌을 받는 자가 저리 무도할 수가 있단 말이냐. 뒤주를 봉하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뒤주에다 못을 박아버린 거야. 그래서 뒤주 안에서 죽게 돼요. 됐나요? 그 전에는 자유롭게 나왔어요. 하이패스. 요! 하면서 나왔어요. 리버스! 그러면서 계속 나와. 자, 하시는 소리가 들리더니 간장이 촌촌이 끊어지고 앞이 막히니 가슴을 두다려 아모리한들 어찌하리요. 당신 용력과 장기로 개를 들라 하신들 아무쪼록 아니 드오시지 어이 필경에 들어 계시던고 처음은 뛰어나가랴 하시옵다가 이기지 못하여 그 지경에 미치었으니 하늘이 어찌 이되도록 하신고. 그러면서 자기 억장이 무너졌고 슬프고 괴롭고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그 뒷부분은 이제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괴롭게 살아왔다. 근데 내 가족들마저 내 옆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누굴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내 형제와 우리 집안 사람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정조한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쓴 거예요. 됐나요? 자, 보시면요. 작품 개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개관 보시게 되면요. 갈래상으로 한글 수필, 여기 줄긋자 한글 수필, 공중 수필 줄긋고요. 성격은 회고적, 사실적, 자전적 줄긋고요. 주제는요. 사도세자의 참변을, 여기 줄긋자 사도세자의 참변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일생 회고 여기까지 줄긋고요. 특징은요. 자전적 회고의 성격을 보인다. 자전적 회고 여기 줄긋고요. 우아하고 전화한 궁중용어를 사용했다. 궁중용어를 사용 여기 줄긋고요. 1등급 노트 부분 보시게 되면요. 문학사적 이모화변 여기 줄긋고요. 그
그래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기록 줄굜고요. 문학적 가치와 함께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사료적 가치 여기 줄굜고요. 역사적 자료란 얘기죠. 자, 궁중에 여기 줄굜자 궁중에 고아한 어휘와 풍속 섬세한 여성적 문체 여기까지 줄굜고요. 이게 잘 드러나는 한글 여기 줄굜자 한글 궁중 문학의 백미 여기까지 줄굜고요. 백미는 흰 쌀밥이란 얘기가 아니야. 하얀 눈썹 최고란 뜻이에요. 아시죠? 궁중문학의 효시로 궁중문학의 효시 여기 줄굜고요. 개축일기 그리고 인현왕후정과 함께 3대 여기 줄굜자 3대 궁정수필 여기까지 줄굜고요. 자, 글쓴이의 정서 남편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상황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을 들 정도로 비참하고 여기 줄굜자 비참하고 슬픈 심정 여기까지 줄굜고요. 과연? 네, 알 수 없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요? 으쌰.